여러분 혹시 힐링의 장소가 필요하십니까? 깊이 있는 풍미와 입안 한가득, 즐거운 맛까지 가득한 이곳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쌉쌀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시네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배인 서사무엘입니다. 셰프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특별한 분들 모시고 함께합니다. 먼저 일일 매니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매니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팔방미녀 배우 이자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소절 큐! 저번에 이리로 와요. 여기까지. 오세요. 팔방민. 시네스토랑으로 오세요. 배 교수님 오늘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악가 배지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영화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밌는 시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리가 네. 사실 노래에 관련된 요리입니다. 제가 들고 온 오늘의 요리는 가면 속의 아리아라는 1988년작인데 저희 한국에서 89년도에 상영을 했었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성악가 조아킴이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 은퇴한 조아킴은 여제자 소피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조아킴은 시장에서 짱이라는 도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짱에게 가수 자질이 있음을 느낀 조아킴, 집으로 장을 데려가서 노래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조아킴은 소피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또 번민을 거듭하게 됩니다. 과연 조아킴은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면서 좋은 스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88년 9년이잖아요. 네. 제가 그때 프랑스로 유학을 갔었거든요. 오. 물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봤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유럽의 약간 느낌을 분위기를. 좀 이제 분위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프랑스 영화를 보면 항상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정말 너무 재미없다. 이놈의 예술 영화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왜 프랑스 예술 영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영화가 실제로 많고.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보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결론이 뭘까? 오기. 뭐 이제 그랬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이 가면 속의 아리아는 이제 뭐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예술적인 혼이 담긴 영화라는 거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대신에 스토리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리가 있을 법한 약간 고전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게 어쨌든 교수님이 추천을 하신 영화인데 앞서서 뭐 대학교 2학년 때 인상적으로 봤다라고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이유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을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오페라를 소재로 하고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것만 알고 그 영화가 너무 호기심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조아킴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호세 반담이라는 정말 최고의 바리톤, 베이스 바리톤 성악가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그렇죠. 네. 그 이후로도 그렇고 성악가가 정말 오페라 가수가 영화 배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따지면. 네. 쉽지는 않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기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근데 그러실 수 있을 걸 만한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오페라를 하신 분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연기에 대한 그렇죠. 어떤 기본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분도 영화 작업을 하나의 오페라처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저의 그 학창 시절 그 너무 뭐랄까 햇병아리죠. 그런 시절의 그 영화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멋있는 성악가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노래를 하는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던 영화죠. 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뜻이 깊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영혼이 남는 영화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초반을 지나서 중간에 결정적인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가면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최고의 성악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초대 받는 사람이라면 뭐 그쪽에서는 가장 그래도 그 최고의 성악가들의 가상 대결처럼 대결을 한 건데 뭐 그런 대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까 우리 촬영 전에 복면가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노래 대결을 좀 많이 하기도 하죠. 요즘엔 또 그 오디션 프로가 그런 프로가 많아졌으니까. 많으니까. 근데 가면을 그 시대에도 썼다는 게 되게 신선하고 복면가왕 역시 원조는 거기에 있었구나. 제가 부연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사실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가면을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 조아킴의 제자와 네. 그 콩쿠르를 주최한 그 공작이 있어요. 네네. 네. 그 공작은 사실은 이 조아킴 선생님과 이 공작은 숙명적인 관계. 뭐 20년 전에 이미 대결을 했던. 이미 경쟁을 하던 사이였지만 이 사람은 그 경쟁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가 키운 제자와 이 조아킴 선생님이 키운 그 장이라는 그 테너와 사실은 알고 봤더니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네. 목소리가 똑같은 것을 알고 그렇다면 가면을 씌워서 누군지 모르게 한 상태에서 누가 잘하는지 한번 가려보자 라고 해서 그 콩쿠르의 그 하이라이트 될 마지막에 가면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원래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 아 누구 제자구나 쟤는 누구 제자구나 단번에 알 수 있는데 네. 가려놓고 목소리만 들었을 때 누가 누구 제자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수를 한 친구가 나오죠. 그렇죠. 한 친구는 정말 제대로 소리를 내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과연 누굴까? 누구의 제자가 이겼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미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끌어낸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목소리도 담기고 풍경도 담긴단 말이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네. 좀 오래전에 나온 영화다 보니까 네. 혹시 처음 이 시청자분들 보실 때 이 영화를 좀 어려워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떠셨어요? 직접 보실 때는? 일단은 제가 어려운 영화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정말 일단은 그 고전적인 그 풍경들 그때의 상황들이 참 좋았고요. 그다음에 인물 간의 캐릭터도 좀 확실해서 그런 것도 재미있었고 또 음악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게 요즘 영화처럼 막 자극적이지 않은데 저는 상당히 지루한 점이 하나도 없이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이 인물들 간에 굉장히 좀 감정들이 많이 얽히고 설키더라고요. 네. 뭔가 뭐 사랑의 감정들도 오고 가는 것 같고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세 분께서. 저 잘 모르죠, 헷갈려요. 물론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조아킴 선생님이 자기 이제 나는 오늘까지 여기 노래하고 더 이상은 노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관객 앞에서. 그러면서 은퇴 선언을 갑자기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학교라는 것은 보통은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게 학교인데 네. 이 선생님은 딱 한 명의 학생, 소피만 생각하고 이 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그 상황에 원래는 생각지 않았던 장이라는 친구가 그 학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굉장히 뭐랄까 드라마틱하게 변해가죠. 원래는 굉장히 잔잔해야 될 소재인데 조아킴 선생님은 소피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이 조아킴 선생님의 부인의 느낌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 왜냐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고 여자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돌아. 근데 이 소피는 정말로 그 선생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선생님으로서 사랑하고 음악가로서 또는 선배로서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동경과 사랑의 대상이 됐던 거고 네. 정말 이제 정말 사랑이라고는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으로 나눴을 때 네. 이 장과는 결국에는 이제 육체적인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되겠죠. 네. 그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정말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의 그 경계가 분명히 확실히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또 그 안에서 이 두 개가 참 아름답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아킴이 분명히 그 소피 제자를 사랑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맞는데 굉장히 아무튼 그 자제하고 절제하고 어떤 그런 경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소피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선생님으로서 너무나 존경하는
정말 절대적인 어떤 그 음악가로서의 존경도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이제 뭐 당연히 남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다가가야 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것. 조아킴도 네.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약간 그런 경계가 있었잖아요. 비 올 때 뭐 맞아요. 마차에서 이렇게 서로 방황하고 그런 장면이 특히 그렇고. 그 장면에 제가 이제 들어오면 음악이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슈틸레 트레넨이라는 그 곡이 흘러내리죠. 거기서 이제 그 조아킴 선생님이 마차에서 소피와 그 순간의 그 모멘트가 있은 후에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자기가 엄청나게 절제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돌아와서 흐르는 눈물이라는 곡을 부르죠. 거기서. 아, 또 거기서는 절제하는 그런 네. 음악이. 그래서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 그 조아킴이 부르는 아리아가 있는데 그게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베르디 작품의 리골레토에 나오는 리골레토의 아리아예요. 그 분노에 찬 아리아인데 이게 뭐냐면 그 질다라는 그 리골레토의 딸을 두카라는 공작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이 두카를 위해서 납치해 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것도 절대 세상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겨서 키우던 귀한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을 납치해 가버려요. 네. 근데 그 사실을 리골레토가 알게 돼요. 근데 이 리골레토는 이 두카의 광대예요. 이 백작의 광대 노릇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백작이 봤을 때는 얼마나 비천하고 하찮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딸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들에게 달려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무소불위 기득권에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부딪히면서 그 분노에 차서 부르는 아리아를 불러요. 그 시작할 때 그 영국 아리아가. 공연장에서 네. 불렀던 그 아리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불합리적인 것들 또는 세상의 폭력적인 것들을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들은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에 대한 또는 나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게 호통을 치면서 자기의 인생을 음악 인생을 딱 끝낸다. 또 그때 공작이 싹 일어나면서 이제 제가 커리어를 접는구나, 은퇴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약간 좋아하면서 일어나서 가잖아요. 네. 그 장면이 결국에는 조아킴은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세상을 가졌다고는 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다 보여준 거죠. 음악으로 보여준 거고. 그렇죠. 이 영화 다시 봐야겠는데요.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더 진짜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그 알면서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저도 한번 다시 보고 싶네요. 우리가 왜 그런 장면을 보면 조아킴은 우리가 화면을 봤을 때 나이 많은 네. 물론 유명한 성악가, 네. 최고의 음악가. 소피는 그 영화상으로는 제가 언뜻 그 18세? 맞아요. 네, 18살.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 차 그런 설정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의 문학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나이의 어떤 갭이 사랑의 장애물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닌데, 물론 이제 노래를 하는 선생님과 제자라는 관계로 봤을 때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저는 뭔가 보면서 이게 뭐야 무협지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협지. 그 스승끼리 이렇게 빵빵 싸우다가 이제 시비가 좀 흘러서 제자끼리. 내가 얘를 키워왔다 맞네.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면서 싸움을 붙이는 뭐 도전깨기 이런 거. 뭔가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수련을 마치고 이거 1980년대 후반에도 이런 약간 소재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은연 봤던 중에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게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유럽의 컬처 비슷한 거기도 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웅셰이 얘기했던 것이 왜냐면 걔네는 듀얼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중세 때부터 있잖아요. 칼 들고 나와 뭐 이렇게 싸우고 집안끼리 진짜 싸워요. 많아요. 가문끼리. 로미오의 줄리엣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대결. 그게 결국 그런 듀얼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 마지막에 대결하는 장면을 꼽기도 하지만 네. 또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곳곳에 앞에 있던 혹은 중간에 있던 그 감정에 몰입해가지고 네. 본인만의 명장면을 꼽기도 하더라고요. 아, 저는 명장면은 그 비 오는 날이었던 아. 것 같고요. 좀 궁금한 게 이제 상대방이 이제 조아킴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자기 소리를 찾고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거냐? 도대체 너희 스승은 어떻게 가르친 거냐? 가르치고, 네. 소피 너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무엇일까가 조금 물음표였어요, 저한테. 그럼 교수님이 직접 또 노래를 하고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때 뭐 조아킴 선생님의 자기만의 가르치는 방법 또는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것을 가르친 부분보다는 음악을 어떻게 진지하게 자기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선생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소리라는 것이 완성이 돼야 음악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음악적인 표현이 완성이 되려면 기술적인 부분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발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표현하고 싶어도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거는 그 더 테너에서 교수님이 이제 유지태 배우님 네. 연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감정을 표현하려도 그 기술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아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소피라는 인물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네. 그러나 소피가 처음에는 그닥 선생님이 원하는 소리를 내지는 못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굉장히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기도 하죠. 노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제자에게 무엇을 던져주면서 본인이 화를 냈을까를 봤을 때는 그 스스로가 그거를 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학생 스스로가 집어낼 때 자기의 문제점을 찾고 그거를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던져줄 수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데 조아킴 선생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교수님 이렇게 보시기에 우리 웅셰 목소리 정말 괜찮아요. 아,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좋죠. 목소리 또 어떻게 보세요? 우와! 좋아요. 가수로 또 어떨까요? 우리 조아킴처럼 네. 원 퍼슨을 위한 아카데미. 1분간 오! 한 명밖에 없는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아, 지금 특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명밖에 없는 선생님과 제자인 거지. 오, 그러면 좋아하는 노래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는 노래? 잘하는 뭐 노래.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하는 노래. 아, 가요밖에.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 재밌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 여기까지 하면서 가사를 올려. 사실 좀 굉장히 느닷없이 그 조아킴이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죽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스승님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명장면 얘기할 때 사실은 명장면이라고보다 나한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네. 저는 오래 남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떠나간다 그런 그렇죠. 음악이 들리면서 나는 세상에서 맞아, 맞아. 사라져 잊혀져가고. 사라지면서 그 호수 위에서 이렇게 천천히 사공들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 밀려가는데 굉장히 오래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맞아요. 가장 기억이 남아요. 사실은 물론 교수님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놓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담아두고 싶은 그런 어떤 장면이 저도 똑같은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음악 인생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는데 만약에 내 인생이 그 음악 인생이 끝날 쯤 되면 내가 그렇게 기억되어져서 사라지는 거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조아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커리어 다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음악적인 성공을 다 누리는 사람인데 그가 결국에 나중에 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자기에게 제자를 하나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연 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자기가 이룬 것은 다 이루었는데 정말 끝에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자기가 가르쳐서 남기고 가는 제자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져가는 자기의 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라는 그 곡이 마지막에 흐르는데 그 곡이 흐르지만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계속 남아 이어져 있는 가는 거죠. 거죠. 예. 네. 저는 근데, 그렇게 느꼈어요. 맞아요. 근데 메시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맞는데 저는 아무튼 갑자기 돌아가신 게 맥락이 없었어요. 아하. 너무 뜬금없었어요. 맥락이 일반적인 없다기보다 정서로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예술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랑 다르다 이런 것들 비슷한 장면에서 느꼈어요. 그 음악은 정말 모르는데 시작, 중간, 뭐 끝까지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만 봤지만 그 마지막 장면은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알았지만 그래도 그 영화 볼 때 마지막 장면은 뭔가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그 저 음악과 이 장면이 굉장히 매칭이 된다. 음악이 굉장히 장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주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 가수가 아주 저음에 이러면서 쭉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음악하고 그림하고 너무 나는 그게 저는 그때 그 곡이 뭔지도 몰랐어요 학생 때.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가서 그 음악을 막 찾았어요. 근데 우리 때는 아시겠지만 LP로 듣던 시대였죠. 네. 그러니까 판을 어디서 구하지 않으면 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떤 곡이든지 들을 수 있지만 저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집에 그 판도 없었어요.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이거 제가 영화를 봤는데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나 이 곡이 뭔지는 제목도 모르겠고 막 물어봤더니 선배가 그거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네 집에서 들려주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악이 주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 음악을 썼을까? 만약에 그 장면에서 다른 음악을 썼다면은 전혀 분위기가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로의 그 곡을 썼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나도 소피처럼 한때 깊게 짝사랑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있으시군요. 두 분 다. 궁금한데 어떻게 여쭤봐도 되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 근데 뭐 그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게 뭐 어떤 뭐랄까요, 뭐 내가 이런 감정을 만들어 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인데 그것이 이제 뭐 짝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인데 그거 짝사랑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자기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더 좋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또한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제 친구가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내 친구가 그분을 또 좋아해요. 네. 인기남이네. 그래서 네, 근데 나중에 그 싸이월드 있잖아요. 미니홈피 가서 이제 그 여자애가 일기를 쓴 거를 봤어요. 근데 그걸 딱 읽으면서 이 정도로까지 나는 이 남자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해줄 수 없겠다. 너의 사랑을 인정한다. 이러면서 포기해버렸군요. 그때 마음을 접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맞네요. 짝사랑을 했지만 포기한 적이 있다. 네.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OX 드릴게요. 나도 조아킴처럼 단 한 명의 제자가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두 분도 지금 다 제자를 또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하나, 둘, 셋. 오, 달라요. 먼저 X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연기 강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아직은 더 제가 제 자신한테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더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일단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하고 지금은
제자가 와도 제가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조금 더 제 자신이 발전하고 또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때 언젠가는 저도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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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수님은요? 저는 물론 지금 제자를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음악,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음악을 누군가, 내 제자가 그거를 이어서 해준다면 저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제 음악이 세상에 다시 계속 남는 거거든요.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랬어. 우리 선생님이 원했던 음악은 이런 거였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그 음악 세계는 이랬어라고 또 그 다음 제자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만큼 귀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렇게 음악 속으로도 또 영화 속으로도 빠져들 수 있는 1980년대 말에 나왔던 가면 속의 아리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우리 배 교수님, 그 다음에 자은님. 네. 정말 재밌는 시간을 저는 보냈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아니, 영화도 좋았는데, 정말 음악도 우리 세계적인 교수님과 또 같이 음악 영화를 논하니까 저한테는 정말 배움과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네스토랑 이 훌륭한 두 MC분들 응원하고 계속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초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다. 스토리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아직도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음악이 더 가미된다면 우리 삶이 더 풍요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이 정말 듬뿍 들어있는 영화를 제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오늘 마무리는 교수님이 건배 제의 한번 해주시면 뭔가 대단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음악처럼 아름다운 거는 없다. 우리가 이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